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절기상 입추가 지나고 이제 더위가 약간 한풀 꺾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아니던데요, 그래도. 아, 더우셨어요? 네.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죠. 네. 네. 저는 어제 주말- 진짜 아니었어요. 그 주말에- 전에는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조금 선선했는데 어제는 다시 여름이구나. 아직 여름이 가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더위만큼이나 네. 뜨거운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8월 1주차까지의 순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LG 트윈스가 주말 중요했던 이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한화와 2경기 차 멀어진 1위가 됐고요. 롯데도 지난주 1승 4패로 주춤하면서 지금 2위와는 멀어졌고 4위 SSG와는 3경기 차가 됐습니다. 5위 KT부터 기아, NC, 삼성까지가 3경기 차 안에 4팀이 모여 있고요. 9위 두산, 10위 키움까지. 이순철 위원의 한 줄평 들려주시죠.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 네. 네. 제가 잘 맞추지도 못하지만요. 하여튼 1위 싸움도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네. 3위부터 8위까지도 과연 포스트 시즌을 누가 어떤 팀에 올라가서 할 것인지 이게 완전히 오리무중이 되어가지고 지난주를 보면서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구나. 정말 좀 답답하다. 팀들도 경기가 매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준혁 캐스터는 주말에 그 빅매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빅매치 보면서요. 네, 1, 2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집에서 봤잖아요, 편하게. 네, 재밌었습니다. 네, 집에서 편히 누워서. 편히 누워서 보진 않았고 그럼 안 보니 누가 알아요? 예. 편히 누워서 봤는지 서서 봤는지 뭐 거꾸로 매달려서 봤는지. 정자세로 봤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일단 전력상 네. LG 트윈스가 지금 너무나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중요한 시리즈에서 선수들의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약간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하나 선수들은 이제 1위를 뺏기고 다시 쫓아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약간 긴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아섭 선수가 합류를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더 해소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여전히 그 불펜 투수들은 좀 지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LG 트윈스는 그 분위기 그대로 그냥 상승세를 타면서 가지고 있는 경기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참 안정되게 경기를 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뒤지고 가도 언제든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위협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갑자기 저한테 감상평을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순철 위원이야 뭐 그걸 저희들 그게 하시는 일이 하여튼 그거니까. 후배들한테 많이 당하고 삽니다. 매주 이제 업앤다운으로 상승세와 좀 하락세의 팀들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매주 바뀌다 보니까 뭐 네네. 어떤 주는 이 팀이 잘했다가 또 네. 또 주춤했다가 막 이게 네. 워낙 오락가락인데 이번 주에 워낙 지금 1위부터 그 8위까지 1, 2 싸움이 치열하고 3, 4, 5, 8까지 중위권 싸움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롯데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세 경기 차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계속 바뀌어서 그 업앤다운 팀들이 계속 바뀐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지난주에 업은 어디입니까? 지난주 여분 SSG와 KT죠. SSG, KT. 네, 네. SSG가 지금 다시 그래서 4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4위부터 8위까지 팀들이 저 4위, 5위 자리가 싫은가 봐요. 한 주가 되면 다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7, 8위 팀이 있던 4위, 5위로 올라가고 그러게요. 또 그 위에 있던 팀도 내려오고 막 네. 이렇습니다. 근데 삼성이 조금 처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SSG는 사실은 투수력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닙니다.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그런데 공격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롯데전을 하면서 막 10점도 내고 이러면서 공격이 좀 살아난다는 느낌. 그러면 SSG는 그 공격력과 투수력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SSG가 지난주에는 업팀이 됐고 업팀의 또 한 팀은 이제 KT인데 KT가 경기력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패트릭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조금 더 활력소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현민 선수가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선수 외국인 타자가 과연 노아 선수처럼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데 아직 그 의문부는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KT가 업팀에 속하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선수를 앞세워서 안현민 선수의 공격 선봉 거기에 이제 강백호 선수가 조금만 살아나죠. 지난주처럼 살아나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KT도 포스트시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경기 경험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다운팀은 롯데 기아입니다. 롯데가 갑자기 지금 그 공격력으로 버텨왔던 팀인데 공격력이 갑자기 좀 떨어져 버렸어요. 롯데가.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비와서 안 한 경기도 있습니다만 결국 롯데가 4위한테 3경기차로 쫓기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쎄 공격력이 지쳐서 그런 것인지 뭐 좋은 투수를 만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좋은 투수를 만나고 했어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롯데가 공격력이 좀 떨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기아는 지금 또다시 김도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그 트레이드의 어떤 효과를 한 경기는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투수들이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가 경기력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아도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아가 어차피 이제 김도영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즌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도영 선수 다른 여타 부상 선수들 나성범이나 김선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나갔을 때 피처스 선수들이 역할을 해줬듯이 또다시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기아가 포스트시즌을 할 그런 어떤 희망이 점점 줄어든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업앤다운 팀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베스트 라인업 뽑아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지난주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는 한화의 문동주 선수입니다. 화요일 KT전에는 7이닝 무실점, 일요일 LG전 6이닝 2실점, 한 주간 2번의 호투를 보여줬고요. 구원 투수는 지난주 3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시즌 30세이브 고지에 선착한 KT의 박영현 선수입니다. 포수는 두산의 양의지 선수 주간 10안타 4홈런 타율 5할을 기록했고 여기에 목요일 LG전에는 깜짝 도루 2개까지 보여줬습니다. 1루수는 삼성의 디아즈 선수 주간 홈런 4개 7타점을 폭발시켰습니다. 2루수입니다. NC의 박민우 선수가 지난주에도 득점권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하면서 찬스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3루수는 대형 계약의 주인공이죠.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이 계약 이후에 한 주간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주간 11안타에 장타만 6개를 기록했고요. 유격수는 NC의 김주원, 주간 출루율 5할 7푼 7리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야수입니다. LG의 김현수 선수가 중요했던 주말 하나와 3연전에서 12타수 6안타, 여기에 통산 2,500안타라는 대기록도 함께 달성을 했고요. SSG의 에레디아 선수 주간 5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히트, 일요일 롯데전에는 쐐기 3런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LG의 문성주 선수입니다. 최근에 타석에 설 때마다 뭔가 기대감을 주고 있죠. 토요일과 일요일 2경기에서 4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명타자는 KT의 강백호 선수, 주중 한화와의 시리즈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2경기에서 결승타를 기록했고 최근 팀의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의 임팩트를 보여준 스페셜로는 SSG의 오태곤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수요일 경기였죠. 삼성전에 대타로 나와서 역전 결승 3런을 치면서 시즌 6번째 결승타, 팀 내 결승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들, 예, 또 팀별로 새로운 선수도 골고루 많이 올라와 선정했네요. 있고요. 네. 예. 김현수 선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김현수 선수가 2006년도에 신고 선수로 들어와서 딱 한 타석만 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선생활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김현수 선수 막 선발로 나올 때 2007년 선발 나올 때 첫 중계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첫 타석이 정말 잘 맞은 타구가 이루수 땅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김현수 선수가 벌써 2,500안타를 주면서 타겟 어떤 새로운 KBO의 역사를 좀 써가고 있는 모습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 꾸준함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그 LG 트윈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잘해내고 있고 그 어떤 큰 부상 없이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타자다. 앞으로도 쭉 그 한 4, 5년 더 하면서 3,000안타를 꼭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레다 선수가 워낙 뭐 꾸준함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문성주 선수는
팀 내에서도 노력형의, 그러니까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수다.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 입단할 때도 크게 뭐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끈질긴 노력으로 지금의 문성주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 안현민 선수가 자기 몸을 이렇게 바꾼 부분에 대해서 놀몰이 됐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신장이 크지 않고 해도 이렇게 자기 노력에 따라서 정교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 롤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타격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송성문 선수인데요. 송성문 선수는 뭐 FA 대박을 터뜨렸는데 여전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수들의 선봉장이 돼서 아마 송성문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까지도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외국인 타자도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롯이 송성문 타자의 그 꾸준함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는 거다 될 생각이 될 정도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격수 뭐 김주현 선수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뭐 미래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 차세대 유격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민우 선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이루수다. 뭐 신민재 선수와 어떤 공수주에서 상당히 그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끝까지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디아즈 선수야 뭐 한국에 와서 KBO 리그에 와서 타격이 향상된 선수, 대표적인 선수로 꼽으란다고 하면 디아즈 선수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막 작년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마도 그렇어요. KBO 리그를 떠난다고 해도 다른 리그 가서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동양 야구의 어떤 그 묘미, 이런 어떤 투포수들에게 볼배함 이런 점에서 그 섬세함을 여기 KBO 리그 와서 배우고 간 것이 아닌가, 또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동주 선수는 이 모습 이대로 성장을 해서 내년에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25년도 시즌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수들이 전부 개막전 선발을 차지했어요. 국내 선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서 내년에는 하나의 우뚝선 에이스가 돼서 국내 개막전 선발 26년도 시즌에는 문동주 선수가 제 1선발로 선발로 나오는 모습을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KT전도 그랬고 어제 경기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어떤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의 한국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자질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영현 선수는 마무리로 전환을 해서 그 꾸준함, 또 리그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마무리 투수 성장에 가고 있습니다. 각 팀의 마무리 투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SS의 조병현과 박영현 선수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 마무리에서의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박영현 선수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투구수가 많이 지쳐서 이게 볼이 힘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게임을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영현 선수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고 한다면 최고의 모습을 박영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밤에 포수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의지 선수는 두산이 지금 점처럼 9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라인업에서 양의지 선수가 홀로 외로이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크게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는 더 크게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벌써 홈런을 1위 팀 LG하고 하면서도 홈런을 때려냈고 키움하면서도 홈런을 때려내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기복 없이 좋은 타격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팀이 하위권에 쳐져 있으니까 마스크도 많이 쓰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팀 내에 봤을 때는 고무적이다. 이런 모습들이 좀 꾸준히 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백호 선수가 부진에 빠졌다가 갑자기 4번 타자를 시키니까 4번 타자로서의 옷을 내 옷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전부터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안현민과 그 강백호가 AK표가 어떤 그 타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KT는 좀 더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공할 만한 선수가 3번, 4번에 배치가 돼서 그 KT 위주는 AK포를 좀 만들어서 그것이 좀 더 상대에게 위협적인 어떤 그런 타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미 강백호 선수는 보여주고 있었고 아니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0회 살로는 오태곤 선수인데요. 오태곤 선수는 원래는 내야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적하고 뭐 이러면서 주로 이제 지금은 일루와 외야를 보는데 SS에서 하여튼 야수에서 뭔가 이렇게 부상 선수가 나오고 공백이 생기면 오태곤 선수가 가장 먼저 가서 다 메워주고 하거든요. 주전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성적이 좋았던 것은 삼성전에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때린 부분이 거기서 경기를 이기면서 그것이 상승세가 타서 지난주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다. 그렇게 보면 오태곤 선수는 20회사로서는 굉장한 활약을 해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선수들 중에 MVP를 뽑아주시죠. MVP는 누가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한번 야. 뽑아보시죠. 양의지 선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한테 뭐하러 물어보셨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양의지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강백호 선수도 참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양의지 선수가 비록 그 순위 9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1위와 10위와의 경기에서도 전혀 어떤 변함없이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양의지 선수가 지난주에는 MVP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주간 타율 1위, 타점 1위, 홈런 1위에 오른 양의지 선수를 MVP로 선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이슈입니다. 예, 주간 이슈 첫 번째. 먼저 한화이글스 이야기입니다. 한화이글스의 FA로 온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6년 만에 대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주춤하면서 지금 2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안치홍, 심우준, 엄상백 합치면 뭐 200억 정도의 엄청난 액수네요. FA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기대만큼의 성적을 못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어제도 제가 LG전을 보면서 하나 공격이 너무 약해져 있고 또 분위기가 다운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면 뭐 안치홍 선수라든지 뭐 트레이더 돈 손아섭 선수라든지 최은성 선수, 특히 노시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줘야 결국 하나이글스가 조금 더 공격력이 강해지면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좀 상승을 더 탈 텐데 결국은 그 중심의 한 선수도 안치홍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안치홍 선수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면서부터 주전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꾸준히 경기를 나오니까 그 예민한 성격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해가면서 하는데 그 예민한 성격들은요 어느 선수나 안치홍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되고 또 피처스에 갔다 오고 이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성격이 예민한 선수들이 지나간 일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깊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약간 그런 예민한 성격인데 지금 그런데 거기에 수비 능력까지 조금 이렇게 팀 내에서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주전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공격까지도 지금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급해질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공격 쪽에 초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안치홍 선수를 2루에 내보내면서 결국은 수비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어제 경기에서는 보여주면서 결국 그 공격 라인업에 맞춘 공격에서는 뭔가 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만 수비에서는 그래도 좀 그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안치홍 선수가 FA에 대해서 와서 어차피 지난 세월보다는 올 시즌이 훨씬 더 한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에서는 결국 공격력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안치홍 선수가 이제 극복을 하고 또 본인이 어쨌든 주전이 되려면 본인의 모습이 좋게 보여줘야 그러니까 믿음이 가게 신뢰가 가게 보여줘야 감독이 라인업에 안치홍 선수 이름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라인업에 못 들어가고 대타나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타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라인업에 꾸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심우준 선수는 뭐 수비에서의 분명히 그 존재감이 큽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공격 지표는 그렇죠.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여전히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세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KT 시절에는 그냥 수비 하나만 믿고 그냥 내보냈거든요. 타격이야 그냥 잘 쳐주면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다 네. 생각을 하고 이강철 감독이 수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한 번씩 나가면 주류에 나가면 주루 플레이는 또 빠르고
좋아해서 잘 해주니까요. 근데 결국 이제 타격인데 그 타격이 하나의 것으로 가서는 FA니까 아무래도 기대치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좀 부담을 가질 거고, 또 근데 그 기대치가 커진 만큼 못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또 대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라든지 이런 보내다 보면 본인은 조금 더 의기소침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타격이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심리선 선수 딱 그런 상태 같아요. 네. FA대로 와서 결국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심우준 선수가 그 동안에 KT에서 보여줬던 타격 이상의 것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해왔던 대로 꾸준히 그 경기력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캠프 때 김경문 감독한테 물어봐도 우선 수비에 나가 있는 것과 안 나가 있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하면서 한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감독들이 욕심이 나서 이제 타격까지도 그렇게 되다 보면 주제를 못 나올 때가 있는데요. 심우준 선수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그래 나는 수비와 주류에서 열심히 해주면 된다.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네. 가장 이제 고민거리는 역시 엄상백 선수인데 네. 예, 선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데려왔습니다만 지금 1승 7패 평균 자책점이 7점대 네. 결국은 이제 말소가 되고 지금 뭐 일단 뭐 검진을 한번 받아본다고 하는데 네. 지금 후반기 들어서도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는 FA에 대해서 하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KT에서 선발로서 성적이 좋으니까 하나가 영입을 했겠죠. 네. 그런데 KT 이제 있을 때도 저는 항상 엄상백 선수가 커맨드 능력이 떨어진다. 제구력과 그러니까 컨트롤과 커맨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컨트롤은 그냥 스트라이크 볼을 던지는 것이고 커맨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스피드가 그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커맨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결국은 그것이 무너져서 어제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맨드 능력이란 건 내가 카운트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곳에 투구를 정확하게 할 것이냐 그 능력이 물론 내가 마음대로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100%에서 뭐 70%, 80%이 정도 가야 이 78억을 받고 온 FA의 효과를 누리면서 마운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엄상백 선수는 마운드에서 이렇게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커맨드가 떨어지니까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유인구가 될 것이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뭐 어저께 오스틴 선수한테 홈런 맞은 것도 노투에서 체인지업 던지다가 맞는 것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안 떨어지고 그냥 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커맨드 능력인데 엄상백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드라이브 라인 센터에 가서 드라이브 라인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 몸에 맞는 구종을 찾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듭을 잡아보면서 그러면서 회전축을 교정하면서 좀 더 변화구라든지 각도를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좀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커맨드 능력이 향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나온 시간만큼 똑같은 시간들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는 좀 전면적인 좀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엄상백 선수의 지금 후반기 기록인데요. 뭐 구원 투수로 또 나오다가 지난 경기는 선발로 던졌습니다만 경기마다 좀 실점도 많고 지금 4경기에서 무려 13실점. 평균 자책점이 2자릿수 이상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MRI 검진을 좀 한번 받아보고 몸 상태부터 다시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드라이브 라인이라는 것도요. 예. 사람의 내 신체를 MRI 찍듯이 찍는 거예요. 뭐 부상을 당해서 찍는 것은 찍는 것이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선수의 몸에 맞는 구정도 개발을 해주고 회전축도 교정을 하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는 지금 주로 그 데이터로 나와 있는 구종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구종 가치가 만약에 5개의 별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엄상백 선수는 지금 빠른 볼 하나도 5개의 별을 다 받지 못하는 정도. 왜? 그건 커맨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변화구도 마찬가지라는 거. 주로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는데 슬라이더도 던지고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낮고 주로 체인지업을 포심보다 더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 뭔가 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변화구가 뭐 3가지다. 그러면서 그 3가지가 5개를 별을 다 받지 않더라도 뭐 4개 정도는 받는다든지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네. 변하고 그런
그 안성도에서는 별 하나 뭐 이 정도면 안성도라고 벌써 그냥 던지는 것이지 그거는 송구가 돼버린 게 투구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전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자, 한화이글스의 팀 마운드 성적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들어서 선발 투수진은 뭐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불펜 쪽이 아무래도 좀 흔들립니다. 후반기 불펜 평균 자책점은 10개 팀 중에 6위. 특히 이제 8월 들어와서 많이 흔들립니다. 지난주 불펜 평균 자책점은 무려 7점대였습니다. 예, 지키는 야구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그 박상원과 한승혁, 김서연 이렇게 해서 철벽 불펜을 만들어서 결국은 경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김범수, 조동욱 선수, 앞에 뭐 김종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주현상 선수는 나중에 합류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선발들이 너무 잘 던져주고 있고 또 5선발이 지금 하나이글스가 부족한데 거기에 이제 엄상백과 황준서 선수, 뭐 다른 선수들 여타 선수들을 이제 메워가면서 힘이 있으니까 그걸 잘 버텼는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졌겠죠. 네. 전반하고 후반하고 이게 8월하고 다르다는 것은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엄상무 교수 말한 5선발이 자꾸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일찍 내려가니까 불펜을 그만큼 빨리 가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자꾸 이제 불펜들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은 불펜의 힘은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원인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지쳤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아 봤던 선수들이 힘들어서 많이 던지고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이제 많이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5선발이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까 일찍 투입을 하게 되고 막 이래서 하나이글스가 이 8월에 상당히 불펜의 힘이 떨어졌다. 이게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왼쪽이 전반기, 오른쪽이 후반기. 네. 막강했던 한화의 불펜이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확실히 조금 지친 모습이고 특히나 네. 이제 마무리 김서현 선수의 네. 예, 최근에 약간의 좀 어려움을 네. 예, 겪고 있습니다. 김서현 선수가 사실 뭐 마무리로서 지금 처음으로 시즌을 이렇게 쭉 치러보는 건데 네. 8월 들어서는 지금 최근 4경기에서 계속 실점이 있었고 어제도 결국은 뭐 세이브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서현 선수가 그동안에 잘해왔죠. 나이 21살, 2살 이런 어린 선수가 선발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국 갑작스럽게 시즌 도중에 마무리 투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상대에게도 좀 읽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적응이 됐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네. 거기에 김서현 선수는 사실은 힘을 가지고 투구를 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체를 많이 쓴다기보다는 상체의 힘을 많이 가지고 약간 팔 각도도 이 3쿼터에 가까우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보니까 보통 빠른 볼이 150km대 후반 이게 전반기 때 나왔던 그로수인데 지금은 140km대 후반에서 150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가 자꾸 이제 변화구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빠른 볼이 그 전반기 때부터 힘이 있을 때는 볼 카운트가 불리해도 그 빠른 볼로 힘을 이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변화구. 그러다 보니까 변화구가 그렇게 뭐 날카롭지 않으니까 변화구를 맞게 되고 그래서 우타자보다 좌타자에게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각도가 전부 우타자에게는 뭐 안쪽으로 팔 각도 때문에 몸쪽 빠른 볼 파고드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인데 좌타자에게는 다 때리기 좋게 안쪽으로 흘러나가죠. 그게 예리하지 않고 빠른 볼도 예리하지 않게 좀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좌타자한테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빨리 어떤 그 체력 회복을 해서 전반기 때 어떤 그 빠른 볼의 힘을 이용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변화구를 많이 쓰지 않고 빠른 볼로도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최재훈 선수가 뭐 더그아웃에서 너 이미 뭐 최고의 마무리로 잘 해왔다 그렇죠. 이렇게 격려를 해준 그 말에 김서현 선수가 눈물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마 뭐 심리적으로도 사실 가장 좀 힘든 자리고 마무리가 그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선수가 지금 이렇게 와서 체력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체력을 떨어진 것을 어떻게 금방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좀 쉬어주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어떤 선수들이 투수들이 특히 야수들도 투수 마찬가지입니다. 야수들도요 조금 쉬다가 나오면 이 후두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발의 움직임이. 예. 투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나오면 이 악력의 힘이 생겨가지고
볼의 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건 뭐 인간의 몸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 선수가 좀 지치고 상대에게 조금 많이 이제 노출돼 있는 상태다. 거기에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맞게 되는데 조금만 힘이 회복되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네. 뭐 잘 해왔으니까 네네. 또 돌파구를 잘 찾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이제 어제 LG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손아섭 선수의 역할이 특히 네. 컸습니다. 트레이드하고 나서 지금 4경기 나와서 3안타 3타점. 어제 뭐 승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너무 잘해줬었는데 손아섭 선수가 앞으로 리드오프로 계속 나오면서 한화의 좀 새로운 활력소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증명이 보였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젊은 선수들이 많고 뭐 최은성 선수도 있습니다만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경험이 많고 좀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필요한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손아섭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 모습을 그 어떤 투혼이라든지 플레이하는 거라든지 타격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되면 팀 내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손아섭 선수를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본인이 후배들에게 조언해 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아섭 네. 선수는 하나 타선에 큰 역할을 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베테랑이고 똑똑한 선수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딱 오자마자 내가 이 팀에서 할 역할이 무엇이다 정확히 지금 아마 알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선수. 리더로서의 그 확실한 자리를 굳혀갈 것이다. 어제 경기를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화이글스에 관련된 주간 이슈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O 리그의 순위 경쟁에는 뭐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네. 외국인 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 15일까지 외국인 선수가 교체가 돼야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공시된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데드라인인데요. 한 4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도 이제 최근에 데이비슨 선수를 결국 보내고 10승을 했는데 결국 보냈습니다. 네. 벨라스케즈라는 새로운 또 승부수를 띄웠고 1위 탈환한 LG 트윈스도 에르난데스의 자리에 톨허스트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막바지 순위 싸움에 큰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 트윈스는 역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하나이글스의 원투펀치에 대응할 만한 선수를 영입을 지금 한 것이잖아요. 네네. 레나드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좀 노출이 많이 되고 단조롭고 하니까요. 근데 톨 어스터 선수가 둘째 날 그 피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들 뭐 최원호 의원도 내가서 보고 하는데 빠른 볼이나 이런 볼은 힘이 있고 하는데 역시 변화구가 아직은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던지는지 좀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봐야 우리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뭐 각 팀별 교체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한화의 리베라토 선수라든지 뭐 롯데의 감보아 선수도 있고 뭐 키움에서 데려온 알칸타라 선수도 있고 이런 교체해서 성공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 사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시 구단이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이 짧은 몇 경기 남지 않았지만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결국 성적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와서 팀에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본인의 어떤 역할이 네. 커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눈에 띄는 팀이 KT인데 KT는 쿠에바스와 로하스 둘 다 이제 장수 외국인으로 오랫동안 함께했던 팀의 뭐 역사를 함께한 선수들인데 네. 결국은 이제 내보내고 네. 패트릭과 스티븐슨을 영입했습니다. 패트릭 선수 이제 어제 첫 승을 했고 네. 스티븐슨 선수도 뭐 아직은 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타자더라고요. 네네. 패트릭 선수는 신장이 커가지고 타점이 높아서 타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투구를 하는 그런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나는 타자들은 쉽게 타이밍을 맞추는. 그래서 어제 삼성도 패트릭 선수에게 상당히 고전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장점이 있고 스티븐 선수는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그 노아 선수가 워낙 그
쪽을 크게 남겨놔 가지고 거기에 과연 버금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스티븐 선수를 확실하게 거기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플레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어쨌든 노아 선수보다도 조금 더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주루라든지 수비에 네네. 나가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은 뭐 나중에 평가를 하더라도요. 그렇죠. 예. 자, SSG, 기아, NC, 두산 이렇게 네 팀은 올 시즌 교체 없이 쭉 가고 있는데 기아가 이제 그 위즈덤 선수, 네. 예, 위즈덤 선수가 조금 이제 고민거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과연, 이제 그 기아 방송을 하면 이주동 선수가 홈런을 좀 20개 넘게 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장점은 역시 이주동 선수가 파워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타가 되면 언제든지 담장 밖으로 타구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단점으로 보면 제가 방송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은 이해를 할 텐데 일반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 인체 구조가 이렇게 돌게 돼 있잖아요. 회전하게 돼 있잖아요. 네. 구부리게 돼 있고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골반이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는데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치기 전에는 이렇게 다 돼야 되지만 치면서는 다 열어야 되거든요. 이쪽도 열고 이쪽도 열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스윙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다리와 골반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이 나가는 건데 이주덤 선수는 이 골반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이 골반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닫혀 있는데 어떻게 돌겠어요? 이게 여기 딱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것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생략되고 이제 볼은 날라오니까 이 양손이 먼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덤 선수 경기를 가만히 보시면 떨어지는 슬라이더의 약한 부분,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슬라이더가 가운데서 떨어지는 슬라이더의 약한 면이 그겁니다. 나가다가 이 다리와 골반이 먼저 나가면 떨어지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골반이 닫혀 있고 이 앞쪽 골반 닫혀 있고 이 뒤쪽 골반 사용을 못 하니까 양손이 먼저 나가니까 못 참고 헛스윙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약점이 있어서 이 이주덤 선수가 결정될 때 타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이 되면 투수들이 더 유인구 많이 던지잖아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참아내면 볼넷으로 나가는데 못 참고 그런 약점 때문에 결국은 찬스 때 못 때리고 득점권 타율 낮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주덤 선수 모르겠어요. 구단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앞으로도 있는다고 해도 그런 약점들이 시즌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다. 이미 상대팀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워낙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은 알죠. 그러니까 골반을 열고 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선수들은 금방 알아차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려서 어느 정도 그래서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해가 약점이 갑니다.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캐스터님. 네. 제 적군은 아니었군요. 아니 너무 설명을 네. 딱 깔끔하게 잘해주시니까 아 예. 이번 주에 아마 뭔가가 나온다면 뭐 기아가 그렇죠. 지금 가장 이 좀 4일 안에 그것을 바꾼다 그러면 그 또 기아가요 고민이 되는 게 김도영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더더욱 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 위즈덤 선수가 3루를 볼 수 있다는 그거는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과연 그래서 이제 김대영 선수가 빠진 자리에 결국은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타자 이주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홈런은 많이 때렸습니다만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해결사 역할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의 노시안 선수가 4번에 계속 배치가 돼 있는데 뭐 홈런도 20개 넘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뭐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이게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타격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제 자꾸 그 노시안 선수가 4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주덤 선수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덤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김도영 선수가 빠지는 기아 타이거즈는 매우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과연 이번 주 안에 어떤 뭐 결론이 나오게 될지 그렇죠. 예, 예,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 같습니다. 상황에서 다 바뀌었고 이제 NC나 두산이나 SSG 같은 데는 안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큰 문제 형태로 없이 보면, 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바뀔 팀은 딱 기아 타이거즈 한 팀만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외국인 선수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타자와 핵심 투수가 모두 시즌 아웃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지난 8월 7일 햄스트링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올 시즌에만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에서도 공식적으로 올 시즌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젊은 선수가 젊다고 하면 그만큼 근육 그 어떤 그 세포가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이 든 사람보다는. 그런데 결국은 시즌을 치르면서 지금 세 번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훈련의 문제인 것인지, 그러니까 또 다치고 난 이후에 부상으로 돌아올 때 과연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김도영 선수가 이런 어떤 그 약한 근육질을 갖고 태어난 것인지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김도영 선수는 머릿속에 계속 이 잔상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러면 이 피로들은 더 쌓이게 돼 있습니다. 허벅지라는 것이. 그래서 좌우로 돌아가면서 온다는 것은 지난번에 다쳤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왼쪽에 다치면 오른쪽에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중을 많이 싣거든요. 네. 거기다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얘가 피로 누적이 되겠죠. 이제 왼쪽을 안 쓰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오른쪽이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왔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번갈아오는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근육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훈련하는 방식도 좀 더 그 본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요, 선수들이 이제 날씨가 더우면 더 그래지는데, 이제 워밍업을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볍게 체조를 하면서 이제 스타트 훈련을 하는데, 보통 선수들이 이제 힘이 들면 그냥 처음 스타트부터 어느 정도 30m까지 가는 것을 그냥 슬렁슬렁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한 뭐 5번을 뛴다고 한다면 한두 번을 가더라도 한 서너 번 정도는 100%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스타트부터 또 만약에 30m를 다 안 뛰더라도 한 10m 정도를 스타트를 하면 그것만 해도 근육에게 항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설령 햄스트링이 온다고 해도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선수들이 보통 이제 힘들면 그냥 슬렁슬렁 해버리거든요. 그래도 땀은 나니까요. 땀 내고 뭐 몸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특히 많이 뛰는 선수들, 그렇게 많이 뛰지 않더라도 항상 5번 뛴다 그러면 2-3번 뭐 이 정도는 정말 강하게 좀 해주면서 자꾸 자극을 줘서 거기가 순간적으로 뭔가 내가 동작을 바꾸더라도 거기 항상 인식하고 있다가 그게 무리가 안 돼서 부상이 안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수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이게 한 시즌에 3번씩이나 또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김도영 선수 앞으로 뭐 내년에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세 번 부상을 당했는데요. 한 번은 도루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네. 뛰다가, 나머지는 다 동작을 생각하지 않는 동작을 하다가 첫 번째 다칠 때 가다가 2루로 가려다 안 가다 돌아오다가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동작이 바뀌었죠. 거기도 세 번째 다칠 때 마찬가지입니다. 수비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그걸 잡으러 가다 확 힘주면서 나가다가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작을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그 선수들의 근육질이 못 받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각자의 선수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자, 지난해 MVP를 수상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김도영 선수인데 올해는 30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고, 등록 일수로 봐도 올해 70일, 1군 등록 일수가 70일입니다. 절반도 이제 채우지 네,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김도영 선수의 향후 어떤 뭐 메이저리그나 이런 또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미래 메이저리그를 꿈꿔야 되겠지만 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지금 이 햄스트링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팀도 본인도 나라도 뭐 대한민국 야구도 손해니까요. 예. 내년 당장 3월에 WBC가 있는데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안타까운 부상을 당한 김도영 선수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정말 이제 안 다치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야구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 이야기인데요. 안우진 선수가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이제 팔꿈치 수술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소집 해제입니다만 지난 8월 초에 2군
청백전에 참여를 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단 뭐 수술은 잘 됐고 잘 회복하면 충분히 기존의 경기력이 나올 거라는 그 담당 의사의 소견인데 요 부상을 당하는 뭐 과정에 대해서는 뭐 네. 구단과의 어떤 이야기가 구단 측에서도 또 뭐 입장문을 발표했고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효진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 이후에 재활을 잘 끝내고 청백전까지 나올 정도가 됐는데 다시 어깨 부상을 당해. 그래서 사실은 야구계에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팔꿈치보다 어깨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어깨 수술했든가 수술이 잘 끝난 부분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안효진 선수는 160km에 가까운 빠른 볼을 던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투수란 말이에요. 야구 선수의 네. 투수기 때문에 과연 이 어깨 수술이 안효진 선수의 그 향후 선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런 어떤 그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예. 네. 안효진 선수의 입장도 나왔죠. 부상 상황에 대해서는 뭐 구단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빠른 회복을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상 당하는 건 물론 뭐 부주의가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뭐 선수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효진 선수가 어떻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크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한 6개월 정도는 회복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단계별로 이제 기술 훈련을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뭐 내년 뭐 후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야 안효진 되겠죠. 선수가. 그래야 예. 되는데 워낙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여서 좀 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효진 선수 역시 건강하게 돌아와서 내년에는 그 불같은 강속구를 다시 1군 마운드에서 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프드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